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얼마 전에 발표가 났습니다. 렘데시비르를 식약처에서 긴급 허가를 해서 수입하기로. 그러면 도대체 렘데시비르가 도대체 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거는 항바이러스제예요. 자, 그러면 바이러스가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감염을 유발하는 병원성 물질 중에 하나예요. 병원성 물질이 세균도 있고 원충도 있고 곰팡이균도 있어요. 거기에 바이러스라는 놈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유전자 물질하고 우리 알죠? DNA하고 RNA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자세하게는 모르셔도 되는데 DNA나 RNA 둘 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러스는 이 유전체하고 단백질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단백질 껍데기 안에 DNA나 RNA 같은 유전 물질, 즉 정보를 쓴 유전체만 들어가 있어요. 단백질 껍질, 유전체 딱 요렇게만 돼 있어. 바이러스는 자기 혼자서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세포 안에서는 세포 자체로 생명 활동을 해요. 먹고 에너지 생성하고 싸고 나하고 똑같은 놈을 복제해서 똑같은 걸 또 만들고, 이게 이제 생명 활동인데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데기에 유전체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서 증식이 불가능해.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한 중간쯤 되는 애야. 혼자서 증식이 불가능해갖고 몸에 있는 우리 세포에 확 달라붙어서 세포막을 찢어갖고 그 안에다가 내 유전 정보를 쓱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그 세포 안에 있는 많은 공장을 몰래 훔쳐 쓰는 거지. 공장을 빌려갖고 막 복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복사를 오지게 한 다음에 꽉 차면 세포를 팍 터뜨려갖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이러스가 하는 일입니다. 그걸 감염이라고 해요. 쉽죠? 자, 여기 보면 현재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단백질 껍데기가 이렇게 있죠. 그 안에 유전 물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 여기 보면 스파이크 글라이코 프로테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가면 딱 달라붙을 수가 없잖아. 세포가 막 지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세포에 바짝 달라붙으려면 팍 꽂을 스파이크 같은 게 필요한 거지. 되게 단순하게 생겼어요. 아주 단순하게 생긴 생명체죠. 병원성 물질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주 강력한 치사율을 유발하고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처음이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도대체 몸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 턱 하고 붙었어. 스파이크 단백질에 의해서 세포막을 쓱 열어갖고 RNA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과정을 해요. 하나는 RNA를 새 걸로 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하고 똑같은 RNA를 막 복사를 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지 몸을 싸고 있던 단백질을 또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RNA를 복사한 걸 단백질 껍데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집어넣어갖고 뿅 나갈 거 아니야. 한 세포 안에 수백 개를 막 만들어갖고 밖으로 뿅 이렇게 나가게 돼. 그러면 이 세포는 어떻게 돼? 죽지. 그래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돼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를 죽일 수는 없어요. 현재까지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가 세포에 못 달라붙게 하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유전 물질을 복사를 못하게 하거나 단백질을 못 만들게 하거나 밖으로 못 튀어나가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이러스를 억제를 해요. 그러면 바이러스 들어온 걸 누가 죽여? 우리 몸에 있는 면역 기능이 죽이기 시작합니다. 항체나 그 외에 다른 면역 시스템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를 죽여요. 우리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못 증식하게만 해놓으면 몸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거란 말이야. 항바이러스제든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복제나 세포 안에 들어가는 걸 막는 쪽으로 개발이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에 쓱 들어와서 복사를 막 해 공장을 훔쳐갖고 복사를 할 때 거기다가 부속품 하나를 불량품을 넣는 거야. 원래는 RNA가 부속품이 4개가 있는데 아데닌이라는 부속품이 있거든요. 이 아데닌이라는 부속품을 렘데시비르가 다른 부속품으로 갖다가 넣는 거지. 복사를 하다가 잘못 복사가 됐네. 증식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부속품 4개 중에서 불량품 하나 끼워 넣어갖고 복사를 잘 안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렘데시비르인데 오씨 효과가 겁나게
끝내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효과가 그렇게 썩 좋질 않았어요. 처음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을 했다가 신약으로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근데 지금 왜 렘데시비르를 고민하다가 우리나라에서 그래 식약처에서 긴급 승인해갖고 쓰자라고 했냐면 다른 얘기 없어요. 지금 렘데시비르는 벌써 임상 실험이 끝난 약입니다. 임상 실험이라고 한 것은 효과만 검증하는 게 아니에요. 몸에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얼마나 되는지 심각한지 확인하는 작업도 임상 실험입니다. 몸에 써도 안전성 평가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부작용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써서 안전하긴 한데 효과가 조금 약하긴 해.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아직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항바이러스제를 개발을 할 때 기본적으로 7, 8년에서 길면 10년 정도 걸려요. 항바이러스제는 우리 세포 안에 세포 기관들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몰래 쓰는 거를 막는 역할을 하려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세포 안에 여러 가지 기관들을 못 쓰게 하게 되면 우리 세포도 일을 못 하게 돼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이 되고 나서 부작용 때문에 출시 못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개발돼서 출시가 돼서 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항바이러스 젤들도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자,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에서 5월 1일 날 중증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제로 렘데시비르를 긴급 승인을 했어요.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환자한테 투약을 했을 경우에 경증 환자들한테는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대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회복 기간이 31% 정도 빨라졌답니다. 치료 기간이 만약에 보름이다 그러면은 한 열흘 정도로 줄은 거지.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사망률을 낮췄어요. 쓰지 않은 위약군하고 썼을 때 차이를 보면 한 3.6%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에이 3.6%밖에 안 돼. 아닙니다. 3.6%의 생명을 살린 거라고 보셔야 돼요. 생명이라는 거는 조금이라도 더 살려야 되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15일에서 11일 걸렸다고 하는 게 뭐 4일 줄인 게 뭐 별거 있나? 아니에요. 의료 체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환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환자의 수가 훨씬 더 많아졌을 경우에 의료 체계는 붕괴가 되게 돼 있거든요. 입원한 환자들이 좀 더 빨리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료인들이 치료할 수 있는 환자들의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한 거예요.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우선은 이게 미국 길리어드사에서 개발을 한 건데 길리어드사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죠. 그 돈 버신 분이 예전에 그 부시 분들도 계시고 럼스펠드 국방장관 그 가족분들도 계셨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길리어드사가 항바이러스에 대한 아주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꽤 뛰어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미국의 영향력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이렇게 막 팔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도 하실 수는 있어요. 지금 현재 렘데시비르를 뛰어넘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오해하거나 음모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날 수 있는 생명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렘데시비르 여기까지. 바이바이.